안녕하세요. 든든햇살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권, 분쟁, 쟁점 거절 사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임대인분들도 임차인분들도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관심 많으실 거예요. 아직은 분쟁의 요소가 꽤 있는 청구권이라 오늘의 주제로 가져와 봤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분쟁거리가 있고 어떤 판결이 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최단 존속기간이 2년이라 2년 살고 플러스 2년이라고 하죠. 만약 2020년 12월 10일 이전의 계약이라면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요구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2년이 아니라 4년을 살았어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았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4년 플러스 2년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상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의 유무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으로는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 소멸됩니다. 이 부분도 시끄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첫 번째, 세입자가 월세 2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두 번째, 세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임차한 경우. 세 번째,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 다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 이건 무단전대로 배신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세입자가 임차한 집의 전부나 일부를 일부러 혹은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 임차한 집이 전부나 일부 멸실되어서 집을 빌려서 사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요.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고요. 그리고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훼손되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경우, 그리고 또는 정비법이나 다른 법령으로 인해서 철거나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이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 존속, 아니면 또 직계 비속 등이 해당 집에 실제 입주해서 사는 경우에는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사는 경우에는 이 집을 매수하는 경우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매수인이 사서 이제 본인이 실제로 거주를 한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이 외에도 세입자가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큰 이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분쟁의 씨앗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차임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집을 팔고 싶은데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집의 가격이 10억이고 전세금이 7억인 경우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은 현금 3억이 있으면 사려고 하겠죠. 하지만 4년 전 맞춘 전세금이 4억이라면 이 집을 사려는 매수인은 현금이 6억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쉽게 팔리지 않아 가격은 더 내려가게 되겠죠? 반대로 매수하려는 사람은 전세 가격 때문에 처음에는 현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10억짜리를 8, 9억에 사게 된다면 이득이겠죠. 이런 줄다리기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기간 내 사용인데요. 만약 내가 임대인인데 집을 팔려고 한다면 계약 만기 6개월 전에는 소유권을 넘겨야 합니다.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 대상도 새로운 매수인이 되고요. 이럴 때 새로운 매수인이 집 구입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에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6개월 후라면, 그리고 그동안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면요. 이런 경우는 거절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대상이 주택의 소유자인데 지금의 소유자는 아직 매도인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대로 갱신된 전세계약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생겨납니다. 실거주하려고 해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새로운 매수자가 바로 잔금을 치르기도 힘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실행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세법에서 소유권이 넘어간 날을 판단할 때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자가 되면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확실하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다고 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서 그냥 방을 뺐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쟁점 포인트, 그냥 방을 뺐는 데가 아니라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거절했다 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충족을 해야 해요. 미묘한 차이점 아시겠죠? 이런 요건의 충족이 필요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나 녹취, 내용 증명 등이 되겠죠. 약간 뜨거운 감자인 내용이 있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2년의 약정으로 다시 재계약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이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소송 중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취지 자체가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사의 자유권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1심에서는 임대인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아직은 판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